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나온 다음날 26일입니다. 오늘의 데일리 시황, 가치 투자에서 찾아뵙는 데일리 시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을 보면서 그동안 미국 증시는 잘 갔습니다. 잘 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쫓아가나 싶긴 하는데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좀 주춤하네요. PC 지표 잘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또 물가 관련된 쪽에서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겠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전달 대비해서죠. 물가가 빠지는 3.2%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MOM 기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코어 PC를 봤었을 때 와 이제 다 왔어. 이거를 연율로 환산하게 되면은 1.9%, 2%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연준이 원하던 거 아닙니까? 드디어 왔습니다! 라는 분위기 쪽으로 이어지지만 시장 반응은 뚱합니다. 다 알겠는데, 그동안 그 반영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일단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거래는 떨어져 있다. 당연하죠. 올해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돈 번 우리 월스트리트의 울프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휴가가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아니면은 멕시코 아카풀코 가서 지금 신나게 그러니까 올해 딱 보게 되면 마감이 이렇게 되는 거죠. 2022년도 고생 와장창 그거를 거의 다 돌려버리는 모습들. 와 이제 15,500, 600 넘어가게 되면은 신고가 나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시장은 반영했다라는 쪽에서 2023년 꽤 올랐어요, 생각보다. 지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는 43% 올랐네요. 저가 대비해서. 언제 이렇게 올라왔대. 그런데 저희는 왜 계좌가 이런 느낌? 네. 내년에도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해외 시장과 함께 장중지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못 쫓아오는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무래도 발목을 잡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환율은 1298원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약간 달러가 약했으면 지금 달러는 기준으로 101대 초반대 101.30인가 이 정도쯤 돼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달러는 약화되는 추세 그러면 원화는 강세 그래서 원화 강세를 받으면서 지금 1290원대가 어떻게 이탈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요거만 보여주게 되면 한국 증시에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거기다가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 보게 되면 지난주에 한국으로 와 엄청 들어왔습니다. 18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만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대만이 한 22억 달러인가 이렇게 들어와서 대만, 한국 모두 다 IT 쪽에서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해당 통화만 조금 더 강세로 들어가게 되면 좀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여기에 발목을 잡는 게 어디냐? 중국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지금으로 볼까요?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반등을 하는데 여전히 오늘 0.5% 하락세로 지금 26일자 이어가고 있고 홍콩 H 증시 지난번 아직까지 반응을 안 하고 있네요. 이거는 왜냐면 크리스마스 휴가 쪽에 미리 한번 딱 때려맞고 좀 조용히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 쪽에서 일본 증시 볼까요? 일본 증시는 지금 거의 뭐 약보합대 정도에서 고민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해외 증시는 그냥 뚱하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만 증시도 막 시도하다가 대만은 크리스마스 날도 열렸네요. 그런데 지금 큰 변화 없는 상황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분위기는 아직 해외 시장은 아시아 시장은 조금 뚱한데 미국 증시 계속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쪽에서 한국 증시는 강보합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한국 증시의 흐름은 일단 지난 고점대 부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데일리 시황할 때 직전 고점대 부분에서 좀 멈칫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고점대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죠. 요 앞에 약 한 2610 정도에 대한 저항이 좀 있는 반면에 밑으로는 그냥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갔었으면 여기 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못 나가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아쉬움들, 거기다가 지금 약간 보게 되면 그렇다고 밑으로 밀리지도 않아요. 지금 단기 평균선 따라서 지금 제대로 밀린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12월 달에 들어서도 한국도 강세입니다. 강세 기조 이어가는데 이런 쪽 맞춰갈 수 있느냐? 이런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2590이 강한 지지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따가 끝나고 오늘이야 뭐 그냥 대충 이 정도쯤에서 강보합 약보합권의 2600선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배당 낙입니다. 그러니까 26일, 이제 27일, 28일, 29일 이날은 휴장이고요. 이날이 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장 앞둔 1, 2 이날이 배당 낙. 그러니까 즉 거의 주주 관련된 쪽에서 명부가 클로징되는 그런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27은 배당락 기준일이죠. 기준이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쪽에 대한 흐름이고 실질적인 배당락은 27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일 아마 오늘까지 해서 배당이 확정된 쪽은 내일 가게 되면 배당 때문에 쭉 밀리는 현상. 원래 현금 배당이면 주가가 밀리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대로 작용하면서 내일 아마 얼마나 밀릴까요? 일단 1%에서 한 2% 뭐 사이 정도쯤 밀리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1%면 26포인트, 2%면은 한 52포인트. 약간 2%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일 시작은 2550 정도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에 이거 별로 현금 배당은 이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끼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보너스 성격적으로 가는 상황들이고 저희가 이게 3월달 보통 이제는 배당을 이제 일괄적으로 배당 얼마를 줄지도 모르는데 배당락이 왜 나옵니까? 차라리 회사들이 정관을 바꿔서 3월 달에 이제 주총하면서 배당 확정되게 되면 그때가 기준으로 배당되고 그 다음에 배당 받게 되는 실질적인 날짜까지를 날짜도 줄이고 이 어떤 일률적인 변화를 가져가지 않겠다. 80회사가 넘게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점점 가기 시작하게 되면 다 이런 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배당 결정도 안 됐는데 벌써 작년엔 이만큼 배당했으니까 먼저 배당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출렁이는 거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병들이 이제 서서히 바뀌어질 때가 됐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배당락 나갔다고 해서 그렇게 주가가 팍 빠지는 건 말이 됩니까? 그거 가지고 또 내년에 갔을 때 다시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26일하고 27일 사이에 이거를 노리면서 들어왔던 이제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풀매가 아니고 푸매입니다. 네. 프로그램 매수가 이게 외국인들 선물 매수와 같이 연결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를 쫙 해가다 보면 동반적으로 같이 프로그램 매수가 같이 연결되는데 이게 배당까지 다 받았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돌변하기 시작하겠죠. 이게 바뀌어서 프로그램 매수 받았던 거 일단 쫙 풀리는 그런 쪽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27, 28 이런 때 시장이 별로 안 좋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돌변하느냐. 이게 가장 큰 내일부터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의외로 지금 약간 베이시스라고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베이시스라고 하는 선물하고 현물 차이가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들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특히 파생 쪽에서 선물이 매도로 폭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시장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그동안에 배당을 공짜로 자연스럽게 받았던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바뀌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타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묵직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준을 저는 2570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던 요 갭을 메꾸는 수준. 그래서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당락이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딱 밑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 메꾸려고는 시도할 겁니다. 쭉 하고 들어 올렸다가 아마 2600선 근처에서 약간 저항받는 모습들 쪽에 보였다가 다시 반락이 나오든가 아니면 그냥 쭉 뚫고 올라가서 그냥 아무 이상 없이 쫙쫙쫙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변화들은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저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포지션에 대한 변화들 일단 체크를 해보자라는 게 내일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뭐 열심히
시장이 얘기해봐야 하나도 안 맞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재미가 없네요. 약보합대인데 이게 잘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나마 삼성전자가 힘내고 있고 오랜만에 76,000원대까지 올라왔네요. 네. 이제 계단식으로 단기이동 평균선 따고 쭈루룩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고생시켰던 거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약보합대 큰 변화 없고요. 그런 쪽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가운데 오늘 네이버가 살짝 좀 힘내고 있고 네이버는 그렇다고 해도 아직 갈 길이 먼데 이거 중요한 자리네요. 지금 21만 5천원대 여기 지지가 돼야 탄력받습니다. 딱 그 중요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삼성생명 이런 게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 배당 나게니까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좀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금융주가 셉니다. 이게 지금 아마 그런 역할들을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을 주가로 움직이는데 당장 내일은 밀려서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에코프로 멀티 조정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지금 단계 쪽에서는 중요한 지지권이죠. 지지권인데 여기 이어가는지 오늘 딱 보니까 지켜야 될 때 여기는 지키네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쪽에선 딱 지키면서 마감내는 거. 요거 무섭네요. 근데 이게 돼서 바로 턴하고 올라갈지 이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하나가 보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것들은 2차전지 쪽의 조목들 포스코 퓨처엠 묵직합니다. 시도하다가 다시 묵직해서 다시 한번 중기지지권 테스트 나올 자리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밖에 HMM은 요즘 주가가 오늘도 올라갈 듯 말 듯 아직까지 SCFI라고 하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는 여전히 1200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변화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또 그 홍해 쪽 그리고 또 수혜주 운하 쪽에서는 여전히 대치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긴장감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패들은 다 우회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임지수는 올라갈 텐데 이 부분이 반영되는지는 좀 더 체크하시되 아마 단기 이동평균선 안쪽에서 지지 맞추고 다음 레벨업 되는지 아니면 그냥 반락되는지 약간 변동성이 조만간 터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밖에 코스닥 종목들은 일단 시총 상위주 에코프로 그룹주 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좀 변화가 없는 상황들이고 오늘은 HLB 그동안 올랐다고 조금 좀 밀리고 있고요. 그 밖에 그나마 알테오젠 나쁘지 않고 딱 버티고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LS 머트리얼즈 주가 고점에서 밀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3인방이었죠. 아까 보셨던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또 고점에서 밀리고 있고 그리고 또 LS 머트리얼즈 이것도 고점에서 묵직해지고 있고 투산 로보틱스 이 3종 세트가 지금 투산 로보틱스는 버티네요. 하지만 약간 시장의 구심점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좀 축 처진 모습들이고 그런 쪽에서 그동안에 약했던 금요일이었었죠. 충격받았었던 위메이드 이게 다시 반전 시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좀 강하지 못하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충격들이나 그렇다고 뭐 가상화폐가 지금 주말 사이에 보니까 몇몇 알트코인 쪽으로는 강해집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눈치 보고 있다라는 쪽에서 금은 신고가가 났어요. 온스당 2060달러대까지 올라가서 신고가가 나지만 나머지 가상화폐들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호재 안고 있는 건 좀 반영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묵직하고 있고 그 밖에 소부장 쪽의 기존 전통적인 뭐 ISC,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 좀 다시 한번 매물화되고 있는데 오늘 아쉬운 거는 레고캠 바이오 오늘 또 한 얀센과 2조 2천억 정도 기술 수출 계약 딱 하고 나서는 보통 저희는 그건 불문율입니다. 어떤 제약바이오 쪽에서 먼저 약간 주가가 턴하다가 이게 먼저 안 거죠. 누군가 모르겠지만 알다가 약간 또 호재 딱 나오게 되면 그게 나오고 나서 상한가 들어가서는 쭉쭉 가는 경우가 과거에 2015년도 16년도엔 가능했지만 요즘은 일단 그렇게 나오게 되면 셀 오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레고캠 바이오도 좋은 기술 수출 얘기 나오고도 주가는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들 그러면 또 한번 쭉 가고 또 매수세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이고 오늘도 강한 쪽은 또 초전도인가요? 네, 아침부터 강했지만 이쪽도 음봉 별로 모습들은 세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강한 섹터는 그래도 아침부터 또 하림 지주 이런 쪽 강한 모습들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농수산유통공사 관련된 또 양재 물류단지 이런 쪽에서 뭐 물꼬트일까 뭐 이런 얘기들, 네, 약간 과거에 나왔던 캐캐 묵은 얘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하나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뭔가를 좀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매매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 딱 들어와서 전환되는 이런 자리들 아니면은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지 않나 하는 쪽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매매로만 대응하셔야 될지 이걸 가지고 큰 변화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 이쪽은 일단은 지금 아마 눌림목 잡고 계속 반전 시도하는데 이런 때에서 위쪽으로 갈 때는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지금은 계속 위쪽으로 시도하는데 아프리카 TV에 대한 또 연말 쪽이 항상 또 기대감이 좀 높은 쪽이죠. 일반적으로.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집에서 보다가 마음에 드는 별풍선 팍팍 이런 쪽으로 나갔을 때 변화 정도. 그래서 아마 지금 그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하고 나서 가장 큰 수혜는 네이버 지지직이죠. 이쪽으로 본다. 라는 쪽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도 만만치 않게 뭐 흡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직전 고점대 넘어서 막 돌파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이날 고가 때 그러니까 83,400원대 안착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쫓아가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다시 계속 이런 눌림목 나왔었을 때 좀 한정대로 트레이딩 관점 쪽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쪽에서 아직 모멘텀은 안 꺾였다. 하지만 쫓아가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될 흐름인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슈퍼박테리아, 레고켄 바이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강한 쪽 같고요. 농업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대동 강세입니다. 대동기어, 대동금속. 대동이 강한데 왜 기어와 금속이 강할까요? 네, 그거는 주가가 싸서 금속 11,700원, 기어 13,000원대. 더 싼 건 대동인데 약간 6,000원, 5,000원 차이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동이 여전히 지금 모습 보게 되면은 매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한기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농한기, 농번기도 구분을 못하는 저한테 친절하게 댓글에 농한기 해서 번역하고 같이 쫙 역시 가치투자 시청자분들 최고입니다. 국어 좀 공부할게요. 네,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이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농한기 때 주가는 먼저 움직이면서 막상 농번기 가게 되면 한 3월, 4월 가게 되면 주가는 쭉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들로 봤을 때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죠. 비료 쪽들, 뭐 조비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예요. 남해화학은 너무 무겁고요. 조비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비료 업체들은 석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석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추출해야 되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암모니아에 반영되는 비료 가격들은 올라간다. 이런 논리 때문에.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중국에서 40년 만에 한파가 일다 보니까 거기에 제대로 된 뭐 신재생 다 필요 없고 얼어 죽겠는데 무슨 신재생이야. 그냥 석탄 떼다가 그냥 난방한다. 나무 떼다가 난방한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 가격이 자극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의 석탄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을 받는 비료업체들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눈치를 보는 것도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암모니아 관련된 쪽에서 뭐 유니드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나라는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데 이게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바이오주 강세입니다. 바이오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고켄 바이오 필두로 한미약품 이런 제약업체 쪽인데 좀 되는 제약업체 요런 거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고요. 한미약품 거기다 뭐 종근당 이런 거 오늘 좀 올라가나요? 종근당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살짝 올라가면서 추세는 마치고 있죠. 어느 정도 기대감을 안고 있는 기술 수출 계약에 기대감 안고 있는 쪽 또 삼천당 제약 이거는 딱 또 주변 지지권에서 안 밀리고 살짝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 지금 눈길이 가고 있다라는 쪽인데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합병돼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 탄력 딱딱 받는 쪽은 이쪽이 다죠. 그래서 요거 조만간 크게 이탈 안 하게 되면 89,500원 이탈 안 하게 되면 위쪽으로 한번 쭉 가지 않나 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는데 추가 탄력들을 벌어주든지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 쪽에서 매기가 집중됐다가 이게 쭉 들어오는지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엔젤 관련된 쪽에서 종목들 삼성출판사 오늘도 가네요. 예, 가는데 이거 가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매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직 조금 좀 어지러운데 요즘 보면 또 그런 종목들이 있죠. 웹툰 관련된 쪽에 지금 종목들 DNC 미디어 주가가 다시 시도할 듯 말 듯 하면서 제자리인 것 같고 거기다가 SMG 엔터 이런 쪽도 중국 얘기 나오면서 또 쭉 밀렸는데 중국에서 지금 티니핑 시즌 3인가요? 인기를 갖고 시즌 4인가요? 예. 인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또 중국에서 게임 관련된 쪽에 좀 악재 나오다 보니까 잠깐만 너도 이상한 거 아니야? 쏟아붓는 이게 뭡니까?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지지를 한다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리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온디바이스 AI 이쪽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오늘은 제주반도체 고점 한번 딱 내주고 AD 테크놀로지 이쪽들은 네, 저희가 같이 투자해서 한번 털었었죠. 예, 그래서 조만간 나온 영상과 함께도 같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챙기는데 아직 뭐 주가가 그렇다고 퀄리타스 반도체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여기서 좀 대응하는 건 좀 그렇죠. 그 밖에 이를 좀 열심히 따라갈 만한 예, 에이직랜드 예, 주가 딱 여기 거겠습니다. 아하 이거 이런 거요. 네,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이런 부분들 일단 밑에서 지지받게 되면 일단 저항받는 자리까지 들어왔죠. 오늘 이 자리 중기적으로 아마 지금 보시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51,500원대 크게 이탈 안 하고 유지한다. 한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준비가 들어오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분봉 흐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비료 말고 건설기계 쪽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그건 대동금속 영향 때문이겠죠. 대동금속이 좋아서보다 대동그룹들이 강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오늘 줄기세포 쪽에 S바이오메딕스는 요거는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너무 올라가서 한번 타이밍을 좀 봐야겠다라는 입장이고 그 밖에 뭐 움직여서 볼만한 게 별로 없네요. 오늘은요. 뭐 스마트홈 네, 이쪽도 그냥 그런 것 같고 네옴시티 이쪽도 그냥 강세는 보이고 있는데 왜 내가 강해? 라고 한 쪽에서 조만간 어떤 네옴시티 쪽으로 수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또 움직이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기대 때문이죠.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오늘 드릴 얘기들은 섹터가 또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뭔가 강한 변화는 안 나오고 있고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을 오늘 주도하는 섹터나 종목들은 없다. 왜냐면 내일 본격적으로 오늘은 그냥 지켜보다가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린다. 그때 좀 사보겠다.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약보합,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2차전지 상위 종목들이 좀 묵직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무거울 것 같고 그런 쪽에 변화해서 중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오후장에 강세 쪽으로 살짝 맞춰가면서 움직이지 않나라는 쪽인데 아직 그거는 뭐 확인된 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보시면서 내일 시장을 좀 준비해 가자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본격적인 게임은 뭐 올해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 1월 2일부터 나오는 변화가 직접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 갈 텐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섹터 준비 또 공부 준비 해가면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맞춰가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데일리 시황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같이 투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고요. 네, 원래 받으실 새해 복에 플러스 알파 요만큼 더 이렇게 해서 딱 되실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투자 함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잠깐! 네, 저희 특별 라이브가 예고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금요일 12월 29일 폐장돼서 다른 분들은 다 스키장 아니면 일본 놀러가 계실 때 저희 이사님의 불만을 괜찮아 하면서 데려와서 저희 라이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오전 10시 이사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함께 해주시게 되면 새해 복 요만큼에서 또 요만큼 더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또 종목도 우리 이사님 종목이 레고캠바이오 이거 이런 종목들 한번 또 잘 보고 또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와서 이사님을 털어봐 이거 계속 하겠습니다. 네, 또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